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2의 FNF가 될까?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FNF라는 브랜드, FNF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시죠? 자, FNF는 MLB와 디스커버리 이 두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FNF라는 회사 자체의 닉네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FNF 종목이라는 것은 단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MLB와 디스커버리 이 두 가지의 브랜드를 동시에 성공시킨 굉장히 패션계에서도 이례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분이신데요. 자, 김창수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패션 대기업들도 성공하지 못했었던 중국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MLB라는 브랜드 자체는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자, 게다가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채널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없는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서 오히려 패션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큰 부를 거머쥔 그런 인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NF가 지금 현재 2022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5,200억 정도를 냈었던 회사인데요. 아시겠지만 국내 상위 패션 회사 세 곳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물산, 한섬, LF, LG 패션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종목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엄청나게 성공한 이제 CEO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IP를 지금 계약을 토대로 지금 현재 패션화에 나서고 있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 뒤를 잇는 이런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다 입혔어요. 예전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FNF도 마찬가지지만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IP 계약 체결을 토대로 현재 노란 창을 통해 바라본 새로운 세상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앞으로 브랜드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큰 네모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노란 네모, 큰 네모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지금 현재 대만 지금 매장 앞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대만 2호점 매장 모습은 사람들이 정말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K-팝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핫한 코리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 의류 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여러 가지 굉장히 패션적으로도 패셔너블한 이런 지금 현재 제품군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뭐 대만 쪽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20대부터 40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더 네이처 홀딩스의 전략적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더 네이처 홀딩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은 싸게 팔면 안 삽니다. 본인들 자체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대로 성공했었던 브랜드가 또 FNF예요. 자, MLB 브랜드를 어떻게 성공시켰냐면 노세일 정책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세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지 가격은 오히려 업. 보통은 현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내에서 오히려 더 비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MLB는 반대로 갔다고 합니다. 현지 가격은 올려요.
그리고 국내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만약에 방한을 하게 됐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국내 브랜드를 막 사는 거예요. MLB 브랜드를 막 쓸어서 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지 가격 업을 토대로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을 성공시켜서 그것을 이제 큰 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FNF였다. 자, 더네이처 홀딩스의 전략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격도 업시키고 국내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 중국 관광객 증가가 지금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인들이 단체로 와요. 그러면 야, 여기가 더 싸네. 한국이 더 싸네. 그럼 한국에서 엄청나게 삽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죠? 우리가 명품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혼여행 가면 거기서 명품백 연락에 삽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가 되는 게 앞으로 눈에 띄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 수에 유커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것에 따른 브랜드 판매까지도 가능해서 사실 더네이처 홀딩스의 앞으로의 행보,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머쥐게 된다면 국내 매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홍콩에서 9개 매장, 그리고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이 중화권에 집중해서 지금 현재 2025년까지의 지금 모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시장도 진출, 뭐 예를 들어 뭐 유럽 시장도 진출, 뭐 중화권도 진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어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패션 브랜드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알아주는 어떤 한 고장 한쪽만 만들면 사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여행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옷 이쁜데 이거 어디 브랜드야? 물어봐서 그런 브랜드들을 다시 또 알아보고 그리고 구입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중화권에 집중하고 25년 이후부터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게,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브랜드가 디즈니 브랜드입니다. 디즈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이어가게 됐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더네이처 홀딩스의 올 1분기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리스크로 좀 삼고 있더라고요. 1분기뿐만 아니라 사실 2분기에도 계속됐습니다. 자, 지금 재고자산이 1,57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0%가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배럴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배럴에 대한 재고자산도 같이 증가가 됐을 거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한 수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80억 이거 부담되지 않겠냐?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재고가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어디 시장에 진출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중국 시장을 진출한다, 혹은 셀트리온에서도 거의 비슷한 선례들이 꽤 많지만 어떤 시장을 진출할 때에는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재고 확보 없이 만약에 불티나게 판매가 되는데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높게 못 올라가고 굉장히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 같이 이렇게 큰 시장을 진출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재고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든 팔리게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중국에서 생각보다 부진한 매출을 좀 내게 된다면 이 재고를 어디로 돌리겠어요? 지금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를 동시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량을 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겨우 50% 수준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이제
제시하는 증거사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종목이 이제 싸냐 비싸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이렇게 쭉쭉쭉쭉 매출액은 지금 쭉쭉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00억대에서 600억, 900억, 지금 980억까지 예상치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영업이익률이 18% 잘 기록하다가 왜 영업이익률이 16%까지 빠지나요? 원달러 환율도 좋은데? 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을 진출할 때는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게 집행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기 집행된 이 비용 자체를 이제 끄집어내서 나중에 이제 수익화하는 데 가능한 것이 이제 24년, 25년 실적에서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워낙에 뭐 영업이익률이 2% 감소되는 부분을 너무 크게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겠구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채 비율도 70%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자, PER이 무려 4.8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4.8배입니다. 싸죠? 그죠? 미래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에서 동반적으로 매장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성장성은 전혀 부각이 안 되어 있는 PER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내년도와 25년도에 성장성이 반영된다면 최소 몇 배 가야겠어요? 10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10배 정도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려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되겠죠. 자, 더네이처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주봉상 이거 보시면 아직 바닥이에요. 찐바닥입니다. 그죠? 이거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른 것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원래 박스권에서 맴돌던 게 한 요 정도 되죠. 지금 박스권이. 근데 박스권을 이탈해서 지금 2만선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지금 조금 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더네이처홀딩스가 좀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움직였을 때 보시면 요때거든요. 9월 7일 날짜로 그나마 한번 세게 움직여줬습니다. 주가가 10% 이상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기관은 굉장히 크게 샀지만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좀 악화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박스권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다? 외국인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 어쨌든 매도를 주체로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물량이 크게 감소했을 때부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높더라.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시장 진출을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최소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조차도 23년도 실적 대비해서 제가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25년도까지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최소 당연히 2배,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FNF가 예전에 10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만큼 패션이 무슨 의류 쪽이 뭐가 그렇게 올라가? FNF 한번 돌려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하여간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때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 계속 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그나마 메이커 나이키 하나 삽니다, 제가. 근데 신발 쪽은 나이키를 많이 사는데 나이키 운동화만 사요, 저는 또. 그러니까 한쪽만 사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40대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패션 브랜드 같은 것들은 갑자기 실적이 급감할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정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굉장히 좋은 소비 품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주로서 내다봤을 때 더네이처홀딩스는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입니다. 왜?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 시나리오를 그렸었던 퀼라부터 시작해서 FNF,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에서는 자,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나이키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중화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25년 이후로도 성장성을 그려나갈 수 있다. 저는 그 중국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궤도가 확인되는 시기가 25년까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매장을 늘려나가는 쪽이죠. 예를 들어 매장이 20개가 있다. 그럼 20개로 50개로 늘리고 100개로 늘리고,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뭐 마케팅 홍보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많아지면 매장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비용이 그때는 오히려 급감합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 비용을 어디에 써야겠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써야겠죠. 지금 사실 일본 시장도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본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는 뭐 물론 이제 국민들이 뭐 인구 자체도 뭐 1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친숙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미국 시장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홍보 모델, 그러니까 CF 모델들도 잘 고용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김다미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다미 모델 이후에도 예를 들어 조금 뭐 오징어 게임을 뭐 잘 했었던 뭐 이정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좀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 관광 수혜주, 나도 6호 관광 수혜주예요. 그죠? 6호 관광 수혜주가 뭐 항공, 뭐 여행, 뭐 이런 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패션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들을 피게 된다면 오히려 6호 관광 수혜주로서 앞으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대량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 브랜드가 조금 더 알려져서 오히려 현지 시장에서도 입소문을 타고서 진출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네이처 홀딩스에 대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투자 포인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리스크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체크하셔서 투자할 만한 대상인지, 진입 시기는 어떤 시점에서 진입하면 좋은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내용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수익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